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베이도크 최세은 백점입니다. 최 교수님은 제가 봐서는 신세대 사람이고요. MZ세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저 X인데요. X세대 정말요? 70년대인가요? 네. 아, 그렇게 안 보이시는군요. 70년대 끝에 걸려 있습니다. 아, 저는 80년대인 줄 알았어요. 80년대 후반인 줄 알았고 저는 완전 100% 9세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뭐 이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베이비붐 뭐 이러는데 좀 그런 거 있지. 옛날 사람들 라떼라떼 하는 거. 아, 제가 옛날 사람인데 저랑 겨우 1살, 2살, 3살 차이. 그러니까 겨우 학교에서는 2년, 3년 후배인데 네. 제가 봐도 저 친구들은 너무 세련되고 버릇이 없다 이런 느낌이 네. 들 정도로 우리 그때는 그냥 굽신굽신 거렸었고 왜냐면 그때는 그런 시대였었으니까 그렇죠. 정말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하고 또 비하면 왜냐면 저의 동료 같으면은 이거는 이 한 세대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말하는 세대는 도대체 몇 년입니까? 보통 30년, 40년 그렇죠. 정도 되죠. 30년이 세대거든요. 네. 10년이면 강산변화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네. 한국의 속어에서도 나오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하나의 세대는 30년이에요. 왜? 옛날에 수명이 짧았거든요. 어딜 가나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것도 금방 지나가는 게 옛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외동포도 마찬가지로 또는 해외 화교도 마찬가지로 네. 또는 화교라고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교민이라고 해도 옛날 교민이 있고 지금 교민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최 교수님은 새 교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새로이 들어온 신교민 아닐까요? 네, 뭐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네.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저희가 이 대만 한인사를 몇 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각 시기를 역사적인 변곡점으로 봤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식민지기, 네. 그리고 식민이 끝난 다음에 전후의 철위기, 그다음에 냉전기,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한참 번성하다가 단교까지 에이. 딱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롤러코스터를 막 타면서 왔어요. 그렇죠. 네. 요거는 시대에 따른 이 수직적인 분포, 수직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겠죠. 그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역사. 이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세대의 구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한인 공동체는 과거의 식민지의 경험, 탈식민의 경험, 냉전기의 경험, 그리고 냉전기를 통해서 굳어져 갔던 이 교민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일종의 하나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구한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렇죠. 옛 구자요. 네. 근데 여기서 구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한교는 정말로 생존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였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로 생존의 전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갔던 세대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 단교 이후, 이 단교라는 거대한 충격이 끝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과정에서 대만이 저렇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가서 한번 살아볼 만한 도전의 미래가 되는 곳이네. 그럼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인생을 걸어보겠다. 그리고 개척하기 위해서 가는 새롭게 유입된 세대들이 있잖아요. 네. 이 세대들은 굉장히 이전 세대들과 비교해서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 그리고 이 생각하는 국제화의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전 세대들과 완전히 달라요. 네. 저는 이런 분들을 신한교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 한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타이완에 있는 한인 사회요. 구한교 그리고 신한교 이렇게 같은 한국인이지만 네. 서로들 혹시 막 세대차 느끼지 않나요? 세대차 느끼죠. 아. 네. 벌써 그냥 만나도 라떼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혹시 9세대 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자기의 지금 현재의 입지 이거를 읽어내기 위해서 피땀 네. 흘린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의 밑거름에 대해서 정말 좋은 기반을 닦아놨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나중에는 그 문화, K-컬처가 굉장히 발전되고 네. 한류가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를 휩쓸면서 네. 우리도 많은 덕을 봤다.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겠지만 네. 이분들이 원래 이런 기반을 안 닦아놨으면은 그럼요. 뒤에 들어오는 신한교도 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신한교 네. 제 생각으로는 교수님은 신한교인데 이 구한교랑 같이 있으면서 네. 가정에서의 부모하고의 세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괜히 남의 이간질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갈등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갈등. 갈등이 그럼 어떻게 있냐면요. 해소를 하죠 또? 어떤 갈등이냐면요. 네. 신한교들은 좀 겁이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럼 또 버릇없다고 얘기하겠네. 응. 이전에 그 구한교 분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요. 네. 그냥 어제까지는 이게 법이었다가 어제까지는 이게 룰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나라가 단교가 되어 있고 주인이 바뀌어 있고 네. 갑자기 이 나라에서 나가라고 하고 이런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질곡을 겪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한교들은 물론 신한교와 구한교를 딱 이렇게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한교와 구한교에 겹쳐 있는 일종의 회색 네. 세대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신한교들은 이미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조심스럽게 회복되고 천천히 회복되고 있는 순간에 들어와서 여기서 새로운 것을 누리고 있는 나는 여기 와서 지금 개척하는 세대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겁이 없죠. 왜냐하면 신한교에게도 언젠가 나라가 뒤집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역시 신한교 역시 구신한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 와서 새로 개척을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있는 제대만 한인회 이번에 회장님이요. 네. 사실상도 그렇잖아요. 신한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한국에서 진짜 너무너무 유명한 게임 회사죠. 네. NC소프트인데 거기에서 이제 파견이 돼서 타이완에서 일을 하시다가 아니 글쎄요 혼자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분이 바로 신한교인데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시는 거잖아요. 대규모 한국의 큰 그룹사에 네. 파견된 제외 상사가 아니라 혼자 하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옛날 네.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장사 좀 하고 이것저것 보따리 장사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상 달라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신한교의 전문성 네. 그리고 국제적 감각입니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네. 전문성 네. 플러스 국제 감각. 왜냐하면 이 신한교들은 중국어에 대한 강박감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어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중국어 되게 못하죠. 신한교 분들 중에는 중국어를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소통을 하죠? 중국어와 한국어도 써고 영어를 영어도 더 많이 쓰고. 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대만 사회에서 적응하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네. 타이완인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네. 왜냐하면 대만 사회도 이미 국제화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이 신한교를 중심에 놓고 보는 이 그라운드 제로는 네. 신한교는 한국적 문화 정체성을 자신의 자산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구한교들은 사실 한국적인 걸 감추고 싶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됩니다. 네, 예를 이해됩니다. 들어서 네. 제가 왜 식민지 시절부터 한인 이야기를 해왔냐면 그 당시에 대만에 살던 한인들은 나의 조선성을 말하는 것이 그다지 환영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일종의 서브 콜로나이저, 하위 식민자였으니까 네. 식민지 착취에 부역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대는 냉전 질서에 의존해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에서 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는 게 그다지 자랑스러울 게 없었던 세대입니다. 네. 분단된 나라에 가난한 나라였죠. 하지만 올림픽을 하고 월드컵을 한 나라 그리고 세계의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은 2000년대의 대한민국은 이미 해외에 나가서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에이, 자랑스럽게. Do you know 강남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가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내가 사업을 하거나 대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프리미엄이 되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진짜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K 프리미엄인 시대라고 그런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한인 사회에 관해서 최세원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논문을 토대로 시리즈로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비도크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의 최세은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